꼭 르뱅이 아니더라도 정말 이 수분율이라든지 공정만 잘 지키시면 이런 기공 같은 것들 잘 만들어진 빵 보실 수 있고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트라디숑 바게트 반죽법을 이용해서 미니 깜빠뉴를 보셨다면 오늘 이 영상 정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조금 더 프렌치식 하드 계열의 빵들을 잘 알려드리고 있는 베이켓의 항신호동 페이스트리 셰프 버나드 송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는 반죽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것보다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이 방법이 훨씬 중요합니다. 프랑스 영양 강화 밀가루 T65 700. 그 다음에 오늘은 호밀가루 300g을 넣었고요. 첫 번째 물은 630g. 요거 이제 그러니까 오토리제라고 해서 밀가루랑 물만 해갖고 이제 45분에서 1시간 정도 이제 그냥 이제 상온에 놔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꿀팁이 뭐냐면 물의 온도를 한 25도에서 24도 사이 정도의 약간의 미온수로 준비를 해서 오토리제에 1시간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이스트 저는 한 대략 3g 정도, 그 다음에 소금은 22g에서 20g. 그러니까 좀 짜다 하면은 20g 하시면 되고요. 요 정도면 괜찮다 이러시면은 22g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시나주를 쓸 물 70g에서 총 수화율을 630과 70을 맞춰서 700이라는 숫자를 만들면 되는 거고요. 나는 반죽 조금 더 질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730까지 늘리셔도 전혀 상관없이 이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오늘은 부재료로 호두 120g, 무화과, 그러니까 반건조 무화과 110g을 같이 믹싱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믹싱이 끝나고 나면 자, 발효실에다가 넣으신 다음에 30분대 폴딩 한번, 1시간이 지나고 나서 폴딩 한번, 그리고 다시 1시간을 발효실에 놔두시고 요 벌크 퍼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끝내시고 난 다음에 냉장고에서 14시간, 16시간 정도의 오버나이트 냉장 숙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다가 필라델피아 크림치즈를 넣어서 만드는 법을 좀 여러분이랑 한번 공유해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반죽의 오늘 무게는 저번처럼 동일하게 70g으로 만들 거고요. 안에다가 들어가는 필라델피아 크림치즈는 30g씩 집어넣을 거거든요. 꿀팁이 뭐냐면 크림치즈를 자르는 칼은 뜨거운 물에 약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어제 반죽 쳐놓은 거고요. 요게 트라디숑이라고 해서 르뱅이 들어가지 않고 오버나이트를 하는 바게트 반죽을 응용해서 만든 거고요. 1차적으로 가스를 좀 빼고 우리가 분할하고 성형하기 좋게끔 한번 만들어 줄 겁니다. 약간 끝에 살짝 잘 떨어질 수 있게끔 정리해 주시고, 자, 이제 오버나이트를 잘 한 반죽을 이제 이게 템퍼링이라고 해서 차가웠잖아요. 그냥 바로 쓰는 것보다는 약간 상온에서 어느 정도 이제 온도를 약간 끌어올리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가스가 찬 데들은 살짝 여러분들이 이렇게 쳐주시면서 반죽을 좀 정리해 주실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은 뭘 하는 거냐면 폴딩을 할 때 저는 이제 보통 물로 폴딩을 많이 하는데 그 통 주변에 물이 조금씩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발효되면서 이 사이드가 약간 조금 더 질 수가 있어. 그래서 약간의 덧가루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분할하고 작업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오늘 목표는 70g이었죠. 오늘도 약간 뿌띠한, 제가 또 워낙 또 뿌띠한 걸 좋아해서 70이면 오늘 또 시작하네. 또 안 맞네 이거 또 안 맞네 이거. 자, 이제 린넨은 준비를 맞춰주시고, 자, 지금 제가 하는 거는 프리쉐이프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반죽을 막 쪼개놨잖아요. 쪼개놨던 거를 이제 같은 모양으로 먼저 만들어놔서 약간의 벤치 타임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양쪽으로 한 번씩만 접어주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바게트 할 때 알려드렸던 거는 이제 약간 종이 접기 형태로 해서 접어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얘를 뒤집으면 이런 모양이긴 한데 손이 익으신다면 종이 접기 타입이 사실은 제일 깔끔하게 프리쉐이프를 만들 수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프리쉐이프를 다 마친 상태인 거예요. 얘네들을 조금씩 옆으로 펴서 뭐 바게트를 만드셔도 되고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데 이 상태로 해서 벤치 타임은 한 20분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벤치 타임을 마치면 이제 글루텐이 안정화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럼 이때 인서트를 넣을 수 있게끔 천천히, 그러니까 세게 누르시라는 게 아니라 살짝씩 이렇게 펴주시면 돼요. 자, 요거 이렇게, 그러니까 손가락 끝보다는 한 두세 마디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펴주시면은 살살 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크림치즈를 넣기로 했잖아. 이거 하나를 다 넣으면 해볼게.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하나를 이제 다 넣었어요. 안 될 것 같아요. 반을 나눠가지고 이제 요렇게 요것도 넣어주신 다음에 양 끝을 요렇게 감싸주시고, 자, 요런 형태로 일단 만드는 거야. 그럼 이 안에는 지금 크림치즈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 이쪽으로 해서 살짝 밴딩을 살짝 주고 이 상태에서 다시금 앞으로 당기듯이 성형을 마무리하시면은 이런 타입의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크림치즈는 이 상단에 있는 거예요. 바닥면이 어딘지 그 봉합선 같은 거를 잘 찾아주시고 이 상태로 요렇게 벤치 타임은 아니고요. 이게 2차 발효예요, 여러분. 2차 발효이기 때문에 그 이쪽 반대면 있잖아요. 반대면에도 밀가루를 꼭 발라주셔서 이렇게 덮일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런 상태로 지금 상온 온도가 요즘 날씨 너무 좋아서 지금 딱 하드 계열하기 딱 좋은 날씨거든요. 그래서 한 24도, 26도 정도 됐을 때 1시간 정도 발효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비주얼적으로는 무조건 합격. 넌 서울대 합격이야. 이게 수고스럽죠, 사실. 전날 반죽을 뭐 발효를 하고 냉장실에서 뭐 열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또 뭐 2차 발효해야 되죠, 성형해야 되죠, 뭐 넣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있지만 막상 이런 결과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베이킹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우, 와, 심장이 쇼크가 올 정도로 너무 귀여워. 하나, 둘, 셋, 짠. 안에 이제 기공 같은 것도 진짜 잘 차 있고, 르뱅이 아니더라도 정말 이 수분율이라든지 공정만 잘 지키시면 이런 기공 같은 것들 잘 만들어진 빵 보실 수 있고요. 소리 한번 보시면 일단 크림치즈 없는 데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맛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맛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대략 한 90g에서 80g 사이의 제품들인데 한 끼에 드시기에는 충분한 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 끼의 권장량의 탄수화물이 한 80g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제품 하나만 딱 구워가지고, 아니면 구워놨다가 냉동실에 얼렸다가 물 한번 묻혀가지고 에어프라이기든 오븐에 한번 살짝 데피기만 해도 이 질감이 그대로 살아난단 말이죠. 와, 방금 무화과 씹었는데 너무 맛있다. 저는요, 이렇게 다양한 인서트들을 조금 다른 조합들로 한번 만들어서 2탄, 3탄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이게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자, 저는 다음에 더 맛있고 알찬 디저트 레시피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베이켓의 항신호동 페이스트리 셰프 버나드 송이었습니다.